적당히 더운 물에 잘 말린 찻잎이 풀어지면서 그윽한 향기가 차오릅니다. 씁쓸한 듯하지만 한 모금 머금으면 어느새 달콤한 끝맛이 머무죠. 그러고 보니 이 차 맛이란 게 인생의 맛을 닮았습니다. 찻잎을 따고 말리고 덮고 숙성시키고 또 쪄내고 수많은 과정을 겪어야 완성되는 것 또한 인생과 꼭 닮았죠. 저 찻잎을 내가 하나 하기 위해서는 내 몸도 그만 고단하지 않으면 저거 잘 수 없는 것 같아요. 찻잎이 끊어지는 소리가 톡톡하는데 그 톡톡 진동이 손끝에 와서 손을 아르게 만듭니다. 얼마나 많이 따는 걸까요? 손끝이 아래예요. 내 고통 없이 찻잎 하나 내 입에 안 들어옵니다. 물론 고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생 끝에 누릴 수 있는 향긋하고 달콤한 차맛처럼 우리네 인생도 결국에는 이렇게 다 웃자고 사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농민들은 생명 에너지 생산해서 사람이 먹는 생명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에요. 농업은 곧 생명 에너지 생산 사업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요이는 차 하나 뭐 하나에는 다 그런 생명 에너지가 있다. 귀하게 생각해요. 내 생명 에너지. 나비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 산에서 차를 만들며 살기로 했답니다. 찻잎 하나에 자연을 담고 찻잎 하나에 정성을 담고 찻잎 하나에 인생을 담았습니다. 자칫 스산할 수 있는 겨울 풍경을 눈이 바꿔놨습니다. 가만 보고 있으면 그저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나비의 고장으로 유명한 한평. 그 중에서도 특히 청정하기로 소문난 산골 마을. 이곳에서 김정석 씨는 차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흔히 연상하는 널찍한 차밭이 아닌 산에서 차나무가 자라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차밭이거든요. 이게 대나무 밑에 차밭이 쭉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우리 차나무들이 이제 녹차 중에서 대나무 밭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차나무를 좀 양질의 차나무로 쳐줘요. 그런 데서 나는 차를 중노차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데서 싹이 올라오면은 이제 그걸 따는 거죠. 이 추운 한겨울에도 선명한 초록빛에서 생기가 느껴지는데요. 초입의 대나무 숲을 지나고 나면 꽤 넓게 조성된 차밭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좀 차밭 같죠? 이렇게 요 은행나무, 요 가끈나무, 개호동이라서 이런 것도 다 심은 겁니다. 저 백합나무 다 심었고 목련도 심었고 감나무도 이런 건 제가 심은 거고 저속에 이제 소나무 또 감나무에서 어쨌든 다양한 식생을 갖게끔 제가 합니다. 이게 이제 차나무 차밭만 계속 있으면 같은 종만 있으면 연작피해라는 게 생겨요. 저는 가급적이면 자연 생태적으로 유지해서 자기들이 돌아가게끔 그러니까 관리는 하되 이제 약간 그 야생처럼.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한 차밭이 아닌 정석 씨의 삶의 철학이 담겨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네모 모양으로 전체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네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네모 구역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 벚개도 문양으로 그래서 입구로 처음에 들어가서 뱅글뱅글 미로처럼 돌아서 돌고 돌아서 나오면 다시 입구로 나와. 남들처럼 수학형으로 쫙 하면 관리도 편해요. 엄청. 이거는 한 10배 정도 힘이 더 들어요. 이 차밭을 디자인할 때 나의 삶의 방식을 요소 철학을 심어서 이 디자인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사람들이 설명하면은 그런 곳에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 나한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차를 이제 갖다 먹는 거죠. 유명 차밭으로 이름난 곳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이 지역과 공간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담아 만든
차산이라고 합니다. 이 차산에 넓게 자리 잡은 대나무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농사를 방해하는 쓸데없는 녀석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별 쓸모없는 대나무를 잘라내는 모습이 유독 정성스럽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다 차를 만드는 소중한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차밭이니까 대나무를 솎아내서 배기를 시켰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죽통차라는 게 있는 걸 알게 돼가지고 잘 됐다, 이 대나무를 죽통차를 하자. 2009년부터 이렇게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두꺼워도 좋지만은 죽통차 만들 적당한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죽순 올라올 때 남겨둬요. 근데 이런 거는 1년생이에요. 올해 작년 봄에 올라와서 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2년생들. 좀 다르죠, 색깔이. 아니요, 이게는 대나무 처음부터 큰 놈은 딱 굵게 올라오면 이게 죽을 때까지 이 크기예요. 이렇게 작게 올라오는 거는 적을 때까지 저렇게 작게. 대나무는 봄에 다 올라와 버려, 길. 그리고 다 큰 상태로 평생을 지내요. 죽통차라. 처음 들어보지만 오래전부터 대나무통에 밥을 지어 먹던 걸 생각해 보면 그리 낯선 일도 아닙니다. 덕분에 그저 버려질 뻔한 대나무도 새롭게 태어나고 생산자나 소비자나 새로운 상품을 만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순 없죠. 하지만 이 죽통차를 만드는 일이 여간 손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무조건 빨리빨리 해치워야 하는 세상 속에서 느리게 오래 만들어야 하기에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그것이 매력이죠. 그리고 장점이에요. 그 단점이면 장점. 만드는 과정이 저는 좀 복잡하고 방법도 다양해요. 발효차 같은 경우는 이 만들어 놓으면은 오래 숙성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도 재고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오래 숙성되고 묵을수록 물론 안 좋아지고 태화되는 게 가끔 있긴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오래 묵힐수록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이런 농산물이 어디 있어요? 주말이면 도시에서 사는 아내 정순 씨도 남편을 찾아 이곳으로 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죽통차를 만들 요량인데요. 갈라져 볼때. 일반적으로 차 만드는 사람들도 어려워한다는 죽통차. 그래도 둘이 함께하니 일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해져요. 같이 일하고 같이 쉬고 그래도 자연과 함께 하니까 좋고. 이거 재밌잖아요, 이게. 네, 재밌어요. 이거 업을 사람 일인데. 네. 밤에 같이 음악도 듣고. 죽통차 만들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손길을 거쳐야 하는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찻잎입니다. 봄에 찻잎을 따가지고 덮어서 그리고 비빈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햇빛에 말려서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시로 차를 이렇게 득습니다. 이것이 죽통차를 만들기 위한 모차라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 차다 이거죠. 지금은 죽통차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차라고 불러요. 원재료죠, 그러니까 죽통차에. 이쪽이에요. 이미 여러 번의 손길을 거쳤기에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품인 찻잎을 잘 찝니다. 그걸 이제는 대나무 통 속에 그득하게 채워놓습니다. 겨울인데도 의외로 대나무 보면 물이 촉촉합니다. 그래서 요
촉촉한 데에 이제 물을 차잎에 빼이게 하는 데는 겨울이 최고로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 대나무를 유기농으로 등록을 해가 인정받았어요. 이걸 저는 대나무는 안 해줘. 왜? 이 농산물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저희가 참 만드는 걸 다 와서 보고 가서 이걸 실제로 쓰는구나 해서 이게 유기농 인정받은 대나무예요. 아마 대를 유기농을 인정받아갖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저희가 아마 제일 빨리 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성공했던 것도 아닙니다. 몇 번의 실패와 연구 끝에 좋은 품질의 죽통차를 완성해내기까지 3년의 세월이 걸렸죠. 눈이 내립니다. 부자 되겠네. 눈이 내리네. 부부가 함께 차를 만드는 모습이 언뜻 평범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코 쉽지 않은 세월을 지나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젊은 시절 불가의 뜻을 두고 승려가 된 정석 씨. 많은 고뇌 끝에 가족들을 위해 다시 세상에서 수행자로 삶을 살기까지 그 수많은 사연과 고뇌를 단 몇 마디 말로 다 전할 수는 없겠죠. 너무 순수한 거예요. 너무 순수한데 세상은 그렇게 순수한 사람을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데 그대로 붙잡아두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막 저러다 죽을 것 같아.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좀 이렇게 깨달음의 한 조각을 좀 이렇게 나도 이제 좀 얻지 않을까? 그때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종교를 떠나 나를 찾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해봄직합니다. 그래서 정석 씨는 차도 사람 사는 일도 매 한 가지라 말합니다. 신압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물론 이게 너무 불이 세도 안 돼. 세면 타기만 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도 땀이 나는 것 같아요. 벌써 얘는 대단히 이렇게 돌려줘야지. 이렇게. 와, 얘는 벌써 됐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차를 수증 게 쪘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제 꾸들꾸들해지거든요. 그런데 식으면은 금방 바삭바삭해져요. 그러면 꾸들꾸들할 때 죽통 속에 넣고 탁탁 다지면은 죽통 속에 식어버려요. 그럼 죽통 속에는 거의 바삭 마른 차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죽통 속에 수분이 그 대나무 향이 있잖아요. 불에 구우면은 요 향이 차가 대나무 수분하고 향을 같이 먹어 차가 다시 물컹물컹해져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눌러보면 쑥 들어가요, 다시 이게. 그럼 다시 이거죠, 그냥. 그러면 차가 죽향을 머금게 되죠. 그래서 불에 굽는 거예요. 그냥 차 만드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닌데 죽통차는 거기에 몇 번이나 손길을 더합니다. 덕분에 차 향과 대나무 향까지 더해진 특별한 차가 만들어지죠. 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예, 높이가 일정해야 네. 통에 들어갈 때 되거든요. 이게 크면 안 되잖아요. 케이스에 들어갈 때 맞추기 위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검게 그을린 겉껍질을 능숙하게 벗겨내는데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다 글씨를 쓰기 위해서요. 요 껍질은 반딱반딱하잖아요. 글씨가 잘 안 써져요. 껍질 그래서 쓰고, 두 번째는 건조시킬 때 딱 껍데기를 안 까면 가끔 이게 짜게져 버려요. 이 딱딱하니까 끓는 현상이 좀 벌어져요. 이렇게 두꺼운 애들은 상관없어요, 안 까도. 근데 이게 좀 얇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이 갈라져 버려요. 근데 껍데기 까면 절대 갈라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시골에 기농하시는 분 중에
미술이나 도자기는 전공한 분들이 많아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창작 활동을 해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죽통차도 저도 단순히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나의 하나의 창작 활동이라고 지금 생각해요. 죽통차 만들기 이제 반쯤 왔는데요. 열심히 일한 당신 잠깐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내가 눈을 좋아해가지고 이거 사람들이 안 믿는데 실제 썰매를 타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경사를. 자, 이렇게 해가 저 밑에까지. 이 마당이 아깝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래도 내가 눈을 워낙 좋아해요. 이걸 한번 타볼게. 겨울을 대비해 미리 마당에 눈썰매장으로 쓸 경사를 만들어 놨다는 정석 씨. 야, 출발!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뭐 어떻습니까? 이 순간만큼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신나게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아, 이렇게 누워버리니까 안 부딪히지? 출발! 정순 씨도 호기롭게 출발선에 섰습니다. 힘차게 발을 구르고 슝!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 예를 들어 썰매가 여기로 온다. 그럼 부딪힐 거 아니야. 이렇게 부딪히고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그럼 그냥 이렇게 옆으로 굴러버려 이렇게. 그러면은 안 부딪히지. 오케이? 이게 내가 가는 것을 잘 보고 따라와야 돼. 그렇게 완주가 돼.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끝까지 완주하기 쉽지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나도 실패할 때가 많아. 잘 봐. 좀 지켜봐 줄 때는 덜 안 무서운데. 그리고 발을 이렇게 넣어야 돼. 우와. 몇 번을 타도 질리지 않는 눈썰매. 역시 겨울의 묘미는 이런 데 있는 거겠죠. 시작. 초보 운전자인 정순 씨의 재도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완주에 성공합니다.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니까 좋죠? 눈이 많이는 오지만 기에 금방 또 녹아버리고 1년에 딱 요철만 즐길 수 있잖아요. 이게 뭐 그러니까 저는 눈을 오는 걸 절대 싫어하지 않아요. 뭐 사실 하우스하고 이런 분들은 눈 오면 걱정이 많아요. 농민들이. 조금 미안하게 하지만 나는 눈을 즐깁니다. 그러면 내 맘대로 한번 타볼게요. 눈 오는 게 싫어지는 순간이 바로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하던가요. 이곳에서 사는 동안 두 사람은 평생 어린아이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나게 즐기는 모습을 보니 눈 올 때마다 길 막힐까 걱정만 하는 도시의 삶이 참 낭만 없다 싶습니다. 가져가 늘어놔야지. 날로 있으니까. 자. 이게 따뜻한데 뭐가 걱정이야? 신나게 눈썰매를 타고 오니 출출해집니다. 겨울 간식으로 고구마만한 게 없죠. 게다가 따뜻한 난로에 구워 먹는 고구마. 맛과 분위기까지 더하니 보는 사람은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고구마가 익어가는 사이 죽통차를 준비하는데요. 완성된 죽통차는 이런 모습이라네요. 죽통 속에서 단단해진 찻잎을 부숴서 따뜻한 물에 우려내면 대나무 향과 녹차 향이 어우러진 죽통차 완성. 따뜻한 차 한 모금에 얼었던 몸이 저 속부터 데워집니다. 잘 익은 뜨끈한 고구마는 또 어떻고요. 껍질을 살살 벗겨 입안에 넣으면 꿀처럼 달콤한 고구마가 든든하게 몸과 마음을 채워주죠.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두고 있으니 도란도란 절로 이야기 보따리가 풀어지는데요.
생각이 나가서. 세월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차마처럼 두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깊어갑니다. 좋은 점은 혼자 먹을 때도 이게 그냥 이렇게 조용히, 물이나 술을 혼자 그렇게 먹고 나면 못 먹거든요. 근데 차는 혼자서도 먹으면서 자기 자신이 뭔가 생각 정리를 할 때 차를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정리도 잘 되고 희한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를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시작과 끝이 깔끔해. 그런 좋은 점이 좀 마음에 들었다고 할까요. 사람을 혼자 있을 때도 자기 다스리기 좋고 사람들하고 사이에서도 이 차가 매개체가 상당히 좋아요. 정석 씨는 스스로 제2의 직업을 목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멋진 한옥도 직접 만들었죠. 2014년에 이걸 시작해가지고 5년 내가 2019년 겨울에 내가 입주를 했어요. 5년 만에 입주해가지고 1년 이제 여기 살았죠.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좌우 대칭이라 이쪽에 이제 정축되는 이 면이 있고 또 저쪽에도 이와 똑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요즘 소재가 좋아요. 나무 기본 구조 백채는 이 숯단일 백채라고 그래요. 요 이제 열반사 단일체 있고 요 속에 그 왕개 숯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흙을 바르고 도를 하고 막 하면 되죠. 아직도 집은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는 중입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는 만큼 실력도 계속 좋아지고 있죠. 들어와 보세요. 어디 집 구경 한번 해볼까요? 저희 집 특징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또 뒷면에 후원이 집 안으로 확 들어오는 풍경이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바깥에도 자연인데 또 들어오니까 집 안에서도 또 자연을 다 볼 수 있는 거. 이게 좀 제가 한옥을 지을 때 디자인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한옥이니까 기본적으로 골조가 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짜 맞추기식이죠. 나무를 파서 짜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2층은 다락, 그리고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좀 시원해 보이고 1층은 그냥 일반 이렇게 거주 공간입니다. 나무를 뼈대로 하고 넓은 창으로 사시사철 자연을 담는 집인데요. 처음 지리산에서 차를 배울 때 초가집을 짓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이 살 집은 모두 직접 만들었습니다. 조금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집을 직접 지은 데는 그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죠. 내가 원래 이제 머리 깎고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4가지 요소를 나한테 다 갖추자. 그럼 나는 전 세계 어디 아프리카에 가도 나는 아니 무인도에 떨어져도 나는 살 수 있다.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내 몸 건강을 다스리는 이 4가지를 제가 배웠습니다. 익히고 배워서 이 사람이 이 4가지만 배우면은 어디로 가든지 굶어죽지 않고 삽니다. 이 천하의 짐승들도 다 지 집을 짓고 지가 먹이 구하고 잠자리 구하는데 이 사람이 그게 안 돼. 예, 그래 처음에는 이제 책 보고 한번 지어봤어. 내 집을 지을 수 있나 없나. 되더라고. 동네 아저씨하고 같이 둘이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지대로 지어야 되니까 또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목수 선생님한테 가서 또 배웠어요. 이제는 집을 튼튼한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집도 지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솜씨가 좋아진 거지. 죽통차 만들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겉껍질을 벗겨낸 대나무통은 매끈하게 갈아냅니다. 처음에는 일일이 사포로 했지만 얼마 전부터 기계를 이용하면서 조금 편해졌는데요. 그래도 끝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먹을 갈고 매끄러워진 대나무 표면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붓을 이용해 대나무도 그리고 글씨도 쓰는 완전한 수작업. 힘들지만
고집스레 이어온 이 과정 덕분에 그야말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죽통차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글씨가 다 다릅니다. 그때 느낌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이 차는 누가 가져가면 그 사람만의 연차가 되는 거죠. 그것이 저는 제일 메리트라고 보고 나의 강점이라고 봐요. 예, 이거를 누가 이제 철도장이라고 하죠. 불도장 일명. 그걸 이렇게 놔놓고 하면 된다. 저도 알아요. 그 불도장에 증기판을 해놓고 딱 놓고 이렇게 싹 돌리면 찍히잖아요. 불도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그걸 유혹에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 정성 들이고 나만의 그걸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글을 직접 씁니다. 이건 누가 따라할 수 없잖아요. 그 나만의 강점이죠. 쉽게 가려고 요령 피우지 않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진솔할 것. 그는 인생도 차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시중에 나는 거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짜장면 들어가죠. 좋죠. 죽통차를 만드는 긴 과정이 이제야 끝이 났습니다. 그 안에 담긴 정성을 누군가는 분명 알아주겠죠. 그렇기에 그 긴 과정을 기쁜 마음으로 해올 수 있었을 겁니다. 완성된 차를 들고 로컬푸드 매장을 찾았습니다. 정석 씨가 개발한 차는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름마름 소문이 나 있는데요.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참 반가운 일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기 내 그 얼굴을 걸고 여기다 내 상품을 진열합니다. 이 자리가 곧 내 얼굴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 얼굴을 걸었기에 더욱 허투루 할 수 없는 일. 그게 모든 농부의 마음일 겁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에 오늘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뭐 잔뜩 들고 오시네. 대통밥. 누가 오셨나 봐요. 예, 우리 멤버들. 꽃 피고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불고 할 때도 못해요.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놓으면 이제 제가 붙어요. 이제 갔다 오게. 일단 대나무 벼러 갑시다. 가가지고. 사람이 그립고 외출이 그리운 요즘 같은 때 하나, 둘, 셋. 죽통밥을 하려면 큰 놈을 비워야 돼. 이렇게 찾아올 자연이 있다는 것은 축복. 끌고 가시는 게 좋아요. 끌고. 아니, 그냥 하는 게 좋아요. 끌고. 그냥 하는 게 나아요. 좋네. 대나무가 풍족한 이곳에 오면 필수 코스라는 대통밥. 밥을 한 3분의 2만 채워야 돼요. 많이 채우면 안 돼. 밥이 나중에 불어나겠죠. 물을 넣는데 딱 선에 맞추면 돼요. 이렇게. 쌀 사네. 예, 쌀선에. 예. 잘 씻은 쌀과 완두콩을 비롯해 갖가지 좋은 재료로 대나무 빈 속을 채웁니다. 대통밥이 될 때를 기다리며 특별 메뉴를 준비하는데요. 잘라. 톰복 잘랐어요. 대밭에서. 오랜만의 만남이니만큼 오늘은 특별히 대나무에 고기를 넣어 구워볼 생각입니다. 저한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회장님 저하고 허브 따라가게요. 네, 근데 저기 여기 허브가 있어요. 무슨 허브죠? 이게 민트인데 페퍼민트라고 눈 속에도 이렇게 있어. 와, 신기하다 진짜. 얘들이 향이 있어가지고 아주 향이 겨울에도 끝내줘. 탄이 몇 개 따고
아, 찬잎도 들어가요? 아유, 녹차잎이 들어가면 좋죠. 남들에겐 특별한 재료가 앞마당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이제 고기 사이사이에 요걸 넣으면은 냄새도 잡고 좋아요. 이렇게 집에 있는 것이 다 먹을 게니까 임금 충분할 것 같아요. 대나무 통을 반으로 갈라 돼지고기를 나란히 넣습니다. 사이사이 향을 더해줄 녹차잎과 민트도 잊지 않고 넣어주죠. 보시면 이제 이름 많고 번거롭은 것 같아도 이렇게 하는 재미가 있죠. 어디서 이런 걸 해봐. 그리고 체험 온다고 해서 누구나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바빠. 자연에 오면 그렇습니다. 번거로운 일조차도 놀이가 되고 즐거움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대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굽고 계세요. 나 그 사이에 발 설치할게. 맛있는 음식이 익어가는 사이 정석 씨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풍선까지 불면서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 중인데요. 원래 실전궁술 활쏘기를 즐겨요. 오늘은 또 모여서 또 시합을 한번 해야죠. 그런데 이왕 시합하는 거 풍선 터뜨리기를 할 것인데 여기다가 커다랗게 풍선을 불고 매직으로 뭔가 글씨를 쓰는 정석 씨. 무슨 글씨인가 봤더니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길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았네요. 마치면은 축하주 한 잔, 못 마치면은 없어요. 굶는 거예요. 예.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자, 코로나19 가자. 시원하게 성공. 뭐야?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 첫 발을 맞잡으러. 터졌잖아. 아, 터졌어요. 정석 씨도 폼만 멋있는 게 아닌가 싶더니 한 번에 명중합니다. 한 잔 따라주시오. 아, 다들 예사롭지 않은 포즈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자랑하는데요. 이렇게 백발백중 시원하게 펑펑 터지는 풍선처럼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좋은 사람과 좋은 만남을 마음 편하게 가져봤으면 세 사람은 소망해 봅니다. 포공 발시라고 해서 분명히 쏘았으나 그 어디에도 맞지 않았다. 승부보다는 서로 벗들과 친함을 즐기는 게 우선이죠. 활 못 쏘는 사람들의 변명이 이렇게 좋게 합니다. 항상 진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활을 쏘며 웃고 즐기느라 시간이 금세 흘렀습니다. 자, 이제 맛있는 고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름기는 쫙 빠지고 대신 대나무 향을 머금은 고기가 맛있게 익었고요. 짜르르 윤기 나는 대통밥도 완성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냉큼 젓가락 들고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지는데요. 자연 속에서 벗과 함께 즐기니 그 맛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접시를 만들 줄 알아야 돼. 처음에 우리 초창기 버전은 이 접시를 안 했어, 그제? 그러니까 막 좀 그랬잖아요. 접시를 할 줄 알아야 우리가 몸도 마음도 든든한 시간이 깊어갑니다. 이게 소리 내는 배불리 먹었으니 어느 정도 되는데 차 한 잔 단계라는 빼놓을 게 수 없습니다. 쉽지가 않더만요.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차를 앞에 두고 여자는 있으면 거서 할 때 이야기해요. 왠지 생각이 빨리 깊어지죠. 편집해달라는데 내가 지금 이럴 때 딱 어울리는 음악이 있다는데요. 대금이나 한번 들려주시죠. 그럴까요? 그렇죠. 즉석에서 청해 듣는 우리 가락.
옛 선비들이 이야기하던 풍류라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산골 마을에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 대금 소리를 들으며 정석 씨는 이렇게 살길 참 잘했다 싶어집니다. 내가 요런 마음으로 욕을 만들면 이 가져간 사람이 말을 안 해도 쓰다 보면 그런 마음을 느낀다는 게 있어요. 저는 차를 만들 때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만드는 그 마음이 가져가면 그 사람들도 느낀 희한하게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해요. 저도 간주가 우리 가족끼리 앉아 차를 잘 마시거든요. 그럼 자기들도 가족끼리 앉아서 이렇게 차 마시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또 애들도 좋아한다고 그러고 그 소리 들을 때 제일 기분 좋아요. 진짜 최고 기분 좋을 때. 그래서 내가 정성스레 차를 만들면 그 정성은 굳이 말을 안 해도 전해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생을 기억하는 승려의 이야기를 다룬 한 영화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쁜 마음이면 하지 마세요. 차를 만드는 김정석 씨의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그 길고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오로지 좋은 마음을 담아 만든 그의 차. 그 마음은 차를 마시는 사람에게 훌훌 날아가 끝내